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5를 가져가고 싶으면 2행 2열에 있는 값을 가져가면 되죠. 7을 가져가고 싶으면 3행의 1열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원 구조를 나타낼 때 이제 행렬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행렬 구조를 표현할 때 이중 포인터를 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요 한행, 그리고 요 한행, 그리고 이렇게 한행. 이거 어떻게 보면 배열이잖아요. 한행. 요거 배열이고, 요것도 배열이고, 요것도 배열이죠. 자, 그래서 배열 3개 겹쳐놓으면은 행렬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배열 있잖아요. 1, 2, 3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요거 뭐예요? 행이 1개고 열이 3개인 행렬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요것만 여러분들 딱 요것만 봤을 때, 요것만 봤을 때 요거 배열인데 행렬에 딱 한 행을 뗀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행이 1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배열이 여러 개 있으면은 행이 여러 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이 되는 거죠, 실제로.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세 번째 배열. 자, 요거를 4, 5, 6, 7, 8. 자, 이렇게 하면은 배열이 3개인데 이렇게 보니까 딱 행렬 됐죠. 자, 그러면은 요 ARR 1, 2, 3 이 행렬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보고, 그렇죠? 얘를 다시 배열해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ARR 뭐라고 할까요? DARR이라고 할까요? 더블 하시고 이렇게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DARR에 0번째다 하면 이건 뭐예요? 이 행렬의 행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행. 이렇게 하면요, 두 번째 행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행. 왜냐면 이 ARR 1, 2, 3가 다 이렇게 행이 1개짜리인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3개 다 묶어가지고 행렬을 우리가 표현한 거고, 그러면 요 배열은 배열의 배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고 불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ARR 1, 2, 3가 인트 타입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뭡니까, ARR 1이? 계속 강조드리죠. 주소값입니다, 주소값. 그것도 어떤 주소값? 인트형 주소값이죠. 인트 배열이니까 이 ARR 1은 그 시작 주소인데 모든 주소값은 이제 자료형이 있으니까 배열의 그 타입을 따라간다 그랬죠. ARR2도 뭐예요? 인트형 주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을 쓰면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저장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주소형의 배열인 거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DARR을 그려보면 이래요. 사실상 DARR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이렇게 DARR를 3개 한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아니라 3개짜리고요. 0x10, 0x20, 0x30 이런 식으로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4바이트씩일 거고. 됐죠? 이게 이제 DALR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예쁘게 행렬처럼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행렬이 아닌 상태로 그려볼 거예요. 1, 2, 3 이게 ALR 1이죠? 이게 0x10 그리고 여기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4, 5, 6 얘가 ALR 2 여기가 0x20 또 하나 더 얘가 7, 8, 9 0x30 자, 그러면은 실제로 DARR이 가지고 있는 3개의 값은 얘는 셋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렇게 얘는 요렇게. 사실상 메모리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의 모습으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얘는 셋이 랜덤하게 어딘가에 만들어질 테니까. 그쵸? 자, 근데 한번 이제 해봅시다. DALR. 자, 얘는 그럼 타입이 뭘까요, 여러분? 주소죠, 주소. 얘도. 여기서 DALR은 주소예요. 주소인데 어떤 주소? 자, 인트 배열의 주소는 인트형 주소죠. 인트 배열의 주소는. 그럼 인트 배열형, 그러니까 인트 포인터형 주소에 다시요. 여기 말이 좀 꼬이네. 다시. 인트 배열의 값은 인트형 주소다. 인트 배열의 값은. 그럼 인트형 포인터 배열의 값은 뭐다? 인트형 포인터형의 주소다. 말이 좀 이상한데 더블 포인터라고 하시면 돼요. 이중 포인터. 인트형 이중 포인터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포인터가 2차원 행렬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메모리가 그 행렬처럼 이렇게 막 네모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소 저장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 주소 찾아가면은 이렇게 배열이 행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제 추상화 시켜서 생각을 하면 행렬이랑 똑같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2차원 행렬에 사용하는 게 이중 포인터고,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찾아가면 뭐 나온다? 일행 나오잖아요. 정확히는 일행의 주소가 나와요. 맞죠? 자, 그럼 일행의 주소를 찾아오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찾아왔어요. 읽어봐야 뭐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1이든 2든 3이든. 지금은 이거 자체는 뭐예요? DARR이 찾아왔어요. 다시 DARR 찾아왔어요. 여기죠, 여기. 죄송해요. DARR이 이렇게 별 붙이면 DARR이 여기를 가리키니까 주소가 여기서 이만큼 읽어갈 거 아니에요. 0에서 10이 나오겠죠. 자, 그럼 또 주소니까 또 찾아가야겠죠. 그죠? 이것도 지금 주소잖아요. 일행의 주소. 내가 이 3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찾은 이 주소에다가 2번 점프해야겠죠. 1번, 2번. 여기서 이만큼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거 주소니까. DARR에 별 붙여서 찾아가도 주소 나옵니다. 이중 포인터라서.
자, 그러면은 두 번 점프해서 또 주소 하나 얻었으니까 이렇게 다시 찾아가요. 이 주소 찾았으니까 여기 찾아오는 거죠. 결국 3이 나와요.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이 나와요. 왜 3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5를 가져가겠다. 5.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는 일단 이 주소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 주소. 그죠? 그러면 요 DAR에서 한번 점프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DAR 플러스 1 한 주소를 찾아가야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요게 또 하나의 주소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주소값, 요거 ALR2 주소값. 거기에서 몇 번 움직여야 됩니까? 이거 찾으면은 이제 여기 찾아올 수 있잖아요. 5 가져가려면 한 번 점프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찾은 주소에서 한 번 점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5가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주소가 아니니까 지우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사용할 때 좀 헷갈리거나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일단 먼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3, 5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이 DAR을 뭐 그냥 붙인 거는 사실상 이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게 요 번호가 이제 행을 움직이는 번호고 요 번호가 열을 움직이는 번호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죠? 앞에 게 대괄호 박, 뒤에 게 대괄호 아니니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DAR에 0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얘도 DAR에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죠. 자, 근데 이 구조도 그럼 똑같은 구조가 됐죠. 주소에다가 연산하고 별 붙인 거면 얘가 대괄호 밖, 얘가 대괄호 안.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는 DAR의 1번째, 2번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그대로 적용시키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나와요. 5. 이렇게 해도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왜 이중 포인터 사용하는지. 이중 포인터는 2차원 행렬 또는 2차원 배열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DAR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왜 정확히 4바이트를 이렇게 읽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DAR은 인트형 더블 포인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소를 찾아가라고 하면은 요거를 읽어서 요거에 맞게 주소 연산을 하던가 그 주소로부터 읽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조건 4바이트 읽어오는 게 아니에요. DARR이 인트형 더블 포인터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읽어옵니다. 그러면요, 문제. 자, 이렇게 하면은 몇 바이트 읽어온다? 자, 다시요. 이렇게. 요거는 4바이트 읽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DAR2 요거 딱 찾아와 라고 하면 얘는 몇 바이트를 옵니까? 얘는 캐릭터형 더블 포인터죠. 자, 요거 여기서 1바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캐릭터니까. 자, 근데 아니죠. 이렇게 읽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트형 주소가 아니라 주소형 주소잖아요. 제 모든 주소는 4바이트라 그랬죠. 물론 2022는 8바이트겠지만 주소가 인트형 주소다, 캐릭터형 주소다라고 해서 주소 크기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얘는 그냥 주소인데 나중에 주소 쓸 때 찾아갈 때 뭐 요걸 이용해서 읽어올 때 힌트를 쓰라는 거지, 인트형 주소라고 해서 막 인트형 주소는 4바이트고 캐릭터형 주소는 1바이트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주소는 다 4바이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릭터형 더블 포인터가 1바이트를 본다고 하면 주소 어떻게 읽어볼 거예요? 주소는 모두 4바이트인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더블 포인터, 이런 이중 포인터로 가지고 연산을 하실 때는 이 자료형에 속지 마세요. 기본 자료형에. 더블 포인터 자료형은 죄다 주소형 자료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만 보자면 결국 이중 포인터는 그냥 포인터인데, 그렇죠? 이 포인터 주소를 담는 변수인데 찾아올 때 인트로 찾아오냐, 찾아올 때 인트형 포인트로 찾아오냐, 이 차이인 거죠.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건 다 그냥 주소 값이에요. 주소 저장 값인데, 얘를 가지고 찾아오라고 하면은 4바이트 읽어서 정수로 해석할 거고, 얘를 가지고 찾아오라고 하면은 인트형 4바이트 읽어서 주소로 해석하겠죠. 얘는요, 얘를 가지고 찾아오라고 하면 4바이트 읽겠죠. 어차피 이중 포인트라고 해봐요. 어쨌든 주소 값이잖아요. 주소 값은 4바이트인데 나중에 이제 요거 찾아온 주소 값을 쓸 때 이제 이중 포인터로서 작용을 하겠죠.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